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미중 관계 파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3일 날 현지 시간이죠. 미중 관계를 포용 정책으로 이끌었던 닉슨 전 대통령 기념관 앞에서 50여 년 동안 추진해왔던 이 대중국 포용 정책의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특별히 이 폼페오 장관이 이 중국 정부라는 외교적 용어 대신에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CCP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CCP라고 지칭하면서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 주석에 대해서도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신봉자라고 몰아붙였죠. 그러면서 이 체제 전복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더더욱 이 연설 내용이 주목받았던 것은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중국과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 이념적 차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중국 공산당 정권과의 결별 그리고 시진핑 체제의 전복 또는 변화를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당장 중국이 발끈하면서 외교적 초강경 대응을 해야지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잠잠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른 이도 아니라 미국 행정부 내 서열 3위이면서도 미국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외의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좀 따져보겠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강력한 대중국 정책 선언에도 이렇게 중국이 조용한 이유는 미국의 이런 외교 방침을 이미 중국에 통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난 6월 17일 날 하와이에서 열렸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하고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위원 외교 담당인데요. 이 양제츠하고 만남에서 이미 미국 정부의 강경한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양제츠와의 만남에 대해서 이번 23일 연설에서 직접 언급을 했었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양제츠는 많은 말들을 쏟아냈지만 모두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었다. 양제츠는 과거 미국 정부가 그랬듯이 우리도 중국 공산당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절대 그러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폼페오 장관이 대중국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 방침을 설명하니까 협박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중국이. 양제츠가요. 근데 폼페오 장관은 이를 전면 무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 중국의 그런 외교적 수사하고 또 선전 공세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강력한 그런 압박 정책을 펴겠다. 이런 결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그러니까 니혼게이자도요. 폼페오 장관하고 양제츠하고 만남에서 폼페오 장관이 홍콩과 대만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 코로나19 등에 대해서 중국의 자세를 집중 비판하면서 태도 전환을 요구했지만 양제츠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그만두라 그러면서 답변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담이 사실상 파탄났다. 이렇게 지난 8일 날 보도를 했었습니다. 분석 기사를 그렇게 냈었던 거죠. 이 니케이는 이와 함께 폼페오 장관이 양제츠에게 홍콩 보안법을 비롯해 가지고 중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2주 안에 중국 측이 분명한 정책 변화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3주가 지난 시점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보니까 대외적 천명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최종적 결심을 지난 22일 날, 여기는 한국 시간입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서 중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리스 대사는 지난 20일 날 뜬금없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미 대사관으로 불러서 만났습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1시간가량 진행된 만남에서 양측은 미중 간 중요한 관계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 해리스 대사는 싱 대사와 다양한 외교 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해리스 대사도 이날 오후에 트위터에 싱 대사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 옆에 사진에 보이시죠?
오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좋은 만남을 갖고 중요한 미중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야말로 극히 이례적인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부임 후의 상견례 차원이라고 둘러댔습니다만은 해리스 대사는요, 지난 2018년 7월에 부임해가지고 올 연말에 그만둡니다. 떠납니다. 이임을 앞두고 있고요. 싱 대사는 올해 1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양제스와의 회동이 완전히 결렬됐고 미중 간 갈등이 첨예화된 지금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왜 만났을까? 특별히 이 해리스 대사가 말한 중요한 미중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 이틀 후인 24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3일이죠. 폼페이오 장관이 대중국 정책 변화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리스 대사가 싱 중국 대사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도 짐작이 갑니다. 미 본국에서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하기보다는 한국에 나와 있는 양국의 대사를 통해서 폼페이오 장관의 최종적인 결정을 해리스 대사가 싱 중국 대사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마도 해리스 대사는 미국 정부의 확고한 방침과 함께 이 폼페이오 장관의 주요 메시지를 미리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외통수에 걸려 있는 중국이 그야말로 꼼짝도 못하고 미국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도 24일 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중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중국은 원하지 않았다 그랬고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 24일 날 중국은 미국의 장단에 춤추지 않겠지만 미국의 멋대로 굴도록 그렇게 두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직접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대중국 강경 메시지 이후에 미국은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갈까요? 이를 말하기 전에 이번에 미국이 이렇게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펼치게 된 배경부터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일본의 니케이는 미국이 강경책으로 돌아서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홍콩 보안법 때문인 것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5월 하순에 재정 방침이 정해진 다음에 불과 한 달여 만에 초고속으로 제정된 것에 대해서 미국의 분노는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6가지 정도의 강경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첫째는 중국 티벳 자치구의 미국인 입경을 방해한 중국 당국자에 대해서 비자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틱톡 같은 중국산 앱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레이 미 연방수석, 그러니까 FBI 국장의 미국 내 중국 스파이 활동 경고, 이게 나왔죠. 네 번째는 우한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책임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를 정식으로 통보했죠. 다섯 번째는 지난 6일 날 발표했던 외국인 유학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중국인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중국인 유학생이 최대 한 해에 36만 명 됩니다. 이것을 타겟으로 한 조치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와이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 같은 강경한 정책들을 펼쳐왔지만 이 홍콩 보안법의 통과는 미국 내에서도 오히려 중국의 강경책에 무력하게 대응한다는 이미지를 남겨줬죠. 특히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가시적인 외교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대중국 정책 변화, 특히 시진핑 주석의 정권 교체까지 포함된 중국 공산당 축출 선언을 다가오는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열세를 극적으로 반전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폼페이오의 선언 이후에 불과 100여일 만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파괴력 있는 조치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일본의 니케이도 이런 시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강력한 대중국 정책으로 대선 전에서의 획기적인 반전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 미국이 대중국 정책의 기본으로 고수를 해왔던 하나의 중국 정책 포기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만과의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국호도 대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명칭으로 회복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중국, 지금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이거 중국이라고 부르는데 차이나라고 부르죠. 이걸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시청했던 것 같이 중국 공산당, 중공 이렇게 부르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차이나가 아니라 CCP로 부른다는 거죠. 이와 함께 외교 정책에서 중국 배제 정책 그리고 고립화 정책을 확실하게 펼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대만에 공식적으로 미군을 주둔시키는 작업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독일에서 미군을 감축하기로 했는데 이걸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로 했었죠. 아마 일본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목적지가 대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이 군사적 긴장 높아질 겁니다. 이미 미국은 마시의 봉쇄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전략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더불어 항모 세척을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괌과 일본으로 미군의 증강 배치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이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외교적 군사적 조치 외에도 경제적 압박도 크게 강화하게 될 겁니다. 우선 이번 폼페이오 연설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 동맹들하고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면서 중국을 경제적으로도 고립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동안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그 거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야심찬 그런 전략을 미국이 수행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경제 카드가 뭐냐? 바로 이 우한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책임론을 다시 부각시키면서 이 천문학적 단위의 국제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의 발생 원이 중국이라고 또다시 단정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다 이게 포석이 깔린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 소송이 시작됐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코로나19에 책임을 묻는 한 6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7,300조 원입니다. 이 7,300조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 4월 제기됐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후베이성 우한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이 펼쳐졌습니다. 여기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가지고 40여 개국 5천여 명의 집단 소송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또 지난 4월 6일에는 인도 변호사협회도 중국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를 했고요. 20조 달러입니다. 20조 달러면 이 계산도 어려운데 약 2억 5천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런 소송을 이제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일단 미국 내 중국 재산들에 대한 대대적인 동결 작업도 가시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만을 상대로 한 정책뿐만 아니라 덩달아 북한 문제도 트럼프 선거 대책의 한 카드로 등장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북한 지역에 미군이 진주할 수 있는 카드라고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그야말로 끔찍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중국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의 핵심 카드로 부상됐습니다. 또 재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바이든 민주당 후보하고의 확실한 차별화 정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 내에 반중 정서, 중국을 반대하는 반중 정서가 60%를 넘어서 7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승부수를 던질 만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중국으로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거세질수록 미국 또한 강경의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빨리 미국 내 대선이 마무리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11월 대선까지는 지금의 완전히 깨어진 미중 관계가 풀릴 가능성 전혀 없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 그러면 그 후에 다시 미중 관계 회복을 논의하면 됩니다. 만약에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면 새로운 미중 관계를 세워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중국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중국 정부라기보다는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 내 반중 정서의 확산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친중 성향이 강했던 바이든 후보도
중국에 대해서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래저래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야흐로 세계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변혁의 시기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